10대 분들만 좋은 걸 쓰고 있었나. 오늘 아셨으니까 저는 혜리님도 캡컷을 써서 틱토커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쉽고 재밌는 뉴스 틱톡 아이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혜리 기자입니다. 네, 갑자기 제가 왜 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정지혜 취재팀장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요. 어디 가셨죠? 저 어디 안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조혜리 기자님에게 사회를 넘겨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문구만은 제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스쇼는요, 신입사원이 들어도 좋고 팀장님이 들어도 좋고 사장님이 들어도 좋고 미래의 사장님이 들으면 더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맡으시는 조혜리 기자님에게 이것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지혜는 그것만은 이래서 제가 요 멘트를 외쳐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게스트석으로 넘어가신 지혜님께서 준비하신 아이템 무엇인가요? 예, 바로 2023년에 1위와 2위가 뒤바뀐 15개 업종 살펴보기입니다. 순위는 앱의 MAU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되게 의미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방송에 나온 순위들은 IGA 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서 뽑은 거고요. 네.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되게 좋은, 무엇인가요? 네, 되게 좋은 서비스긴 한데, 일단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기사로 썼는데, 이제 방송을 또 하니까 12월 데이터도 나왔겠거니 하고 봤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1년 정도 기간이 아니기도 해서 조금 전반적인 동향을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유의미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분석 데이터가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요 서비스는 국내에선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해외 트래픽은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용률하고 비즈니스 상황이 항상 맞아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령 막 MAU가 되게 높아. 근데 막상 돈은 못 벌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돈은 되게 잘 버는데 MAU 자체는 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은 뭔가 참고점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더 좋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그래도 사실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인덱스가 좀 비슷한 솔루션들 사이에서도 신뢰도가 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점 유의해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혜님께서 오늘 다룰 업종이 모두 몇 개 업종인가요? 예, 15개인데요. 사실 기사엔 17개를 썼지만 제가 하나, 두 개는 좀 뺐다. 이제 더 재밌는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네. 싶어서. 참고로 1위 앱이랑 2위 앱이랑 3위 앱을 같이 쓰는 유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이렇게 다 합해도 100%는 넘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감안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네요. 아무튼 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업종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업종은 바로 건강정보 분야인데요. 그 건강정보 쪽에 되게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위권 앱들을 좀 뽑아보면은 일단 칼로리 계산하고 다이어트 기록하는 앱이 있어요. 인아웃이라고. 네. 예, 그거 저도 다운받았는데. 그리고 저도 한번.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운영하는 더 헬스,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뭐 애니파 플러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뭐 건강상태 자가진단,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OB, 쿠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 분야의 1위 앱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이었어요. 근데 2023년 5월에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요 앱을 좀 찾아보니까요. 질병관리청하고 주 블록체인 렉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디지털 예방접종 인증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앱이 평균 MAU가 82만 명 정도고 전체 업종의 사용자 수 점유율은 32.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확실히 건강정보 분야는 아직 공공 앱의 힘이 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쿠브 앱이 1위인 거 보니까 최근의 사회상의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엔데믹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병원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앱이 계속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네. 코로나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네. 자연스럽게 사회상의 흐름까지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방송. 이런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살짝 두명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업종 어디인가요? 바로 성형정보, 성형외과 분야입니다. 네. 여기는 그렇게까지 아직 앱이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요 앱만 꼽아보면 강남언니, 바비톡, 여신티켓, 그리고 미인하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가 1위가 바비톡이었어요. 오, 네. 바비톡 인터뷰는 저희 아웃스탠딩 그 기사에 있는데, 근데 2023년 2월에 순위가 바뀌면서 강남언니가 1위를 했습니다. 요 강남언니는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씬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진 앱이죠. 여기가 100만 개가 넘는 시술 후기, 실시간 유저의 뭐 어떤 인상평, 그리고 전문의들의 답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강남언니의 월 방문자 수가 대략 17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업종의 사용자 수 점유율은 5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남언니는 현재 물론 국내에서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일본에서도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성형 분야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강점이 있다는 게 네. 기쁜데요. 조금 우프기도 하고. 뭐 근데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도와주는 이제 맞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세 번째 업종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요번엔 교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교육 분야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학교열의 나라. 초등학생을 위한 앱이 꽤나 많더라고요. 오, 저도 네. 몰랐는데 상위에만 좀 꼽아보자면 네. 교육부가 만든 등하교 상황 알람 앱인 키즈콜, 그리고 대교가 만든 학습 체크 앱 마카다미아, 뭐 그리고 그 외 앱이 뭐 디지털 교과서 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1위가 바로 EBS 초등 앱입니다. 역시 EBS. 예, 역시 EBS. 저도 EBS 혹시 EBS 공부하셨나요? 아, 그럼요. 아, 다 똑같죠. 근데 이 EBS 앱이 1위 하기 전에 원래 1위 앱은 키즈콜 초등학교 앱이었어요. 근데 2023년 8월에 순위가 확 바뀝니다. 다만 요 EBS 초등 앱의 업계 점유율은 18%로 20%를 못 넘으니까 네. 뭐 그렇게 아주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월 방문자 수도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학생 수가 특히 어린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오, 현실을 좀 네. 체감하게 하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되게 비슷한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을 고객풀이 듣다 좀 보니까. 줄어드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그다음 네 번째 업종 어디죠? 바로 영어 분야입니다. 아, 영어 관련 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굳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상위 앱 마레보카, 듀오링고, 스픽, 케이크 여기가 좀 눈에 띄는 상위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3년 11월 기준에 영어 분야의 1위 앱은 마레보카였습니다. 오, 네. 원래는 듀오링고가 1위였는데요. 2023년 초에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레보카의 월 방문자 수는 22만 명으로 막 엄청 많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업계 점유율도 한 12%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영어 시장의 플레이어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파이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다만 영어 시장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챌린지를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챗GPT의 등장이죠. 혹시 오, 챗GPT로 이렇게 좀 써보셨나요? 아직 많이는 안 써봤어요. 근데 그 사실 또 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썼는데요. 그 음성 대화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추천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네네. 아직 그것까지는 못 썼고 그걸 해외 여행 갔을 때 쓰면은 되게 좋겠다. 뭐 제가 한국어로 말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영어 음성으로 말해줘 하면은 네. 여행 때 쓰기 좋겠는데 했는데 정작 가니까 하던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어 단어 막 워터 이러고 바디랭귀지 하고 바디랭귀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가 이게 챗GPT가 무서운 게 롤플레잉이 가능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이제 음성으로 나는 영어를 좀 잘 못하거든. 그래서 나 수준은 내가 보기에 한 7살 수준인 것 같아. 7살 수준으로 영어 대화 좀 해줄 수 있니? 약간 안부 물어보는 거 해줄 수 있니? 그러면 오.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이러다가 영어 공부에 다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저의 짧은 생각이겠죠. 이제 왜냐면은 다른 스타트업 분들도 고군분투하면서 차별화를 만드실 테니까. 네네. 하지만 빡신 챌린지가 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은 분야라고 느끼셨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생한 해석까지 덧붙인 이야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5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보험 분야입니다. 이 2023년 11월 보험 분야 1위앱이 현대해상입니다. 원래 1위는 DB손해보험이었는데요. 네. 2023년 11월에 순위가 막 바뀌었어요. 네. 여기도 되게 그럼 최근에 순위가 뒤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1위와 2위의 MAU와 점유율을 보면 참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현대해상의 11월 방문자 수가 약 100만 명이고 네. 점유율이 12.8%였어요. 네네. 근데 2위로 밀려난 DB손해보험의 방문자 수는 99만 명에 점유율이 12.72%거든요. 네. 완전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거기다가 3위인 KB손해보험이나 4위인 삼성화재도 사실 1, 2위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쩌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순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겠네요. 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전 궁금해진 건데 지혜님께서는 보험 앱을 쓰시나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오, 네. 제가 제가 DB 손해보험 앱을 쓰는데요. 오, 네. 앱이 진짜 별로예요. 이거 혹시 관계자분들 보실까? 보험 앱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진짜 막 계속 꺼지고 네. 업데이트를 해도 계속 꺼지고 막 안 네. 넘어가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저도 보험 앱 다운받긴 했었는데 이상하니까 그냥 PC로 하고 말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앱으로 몇 번 하려다가 결국 PC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면 보험 회사들이 현금이 많거든요. 그쵸. 네, 그거, 예, 그래서 채권 이런 데 투자하시고, 뭐,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좀, 워낙 우리 보험 가입 안 하는 분들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하는데, 그쵸. 좀 앱을 사용성 있게 하는 것도 오. 브랜딩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쵸. 앞으로의 경쟁력이 되실 것이다. 네네. 라는 그러니까 앱 좀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네. 재밌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그 다음 업종, 6번째 업종, 그 다음 업종 어딘가요? 네. 맞아요. 증권 투자 분야인데요. 네네. 2023년 11월 증권 투자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미래에셋증권 M스탁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분야의 원래 1위 앱은 KB증권 마블이었는데요. 여기도 11월에 막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위랑 2위가 큰 차이가 안 나나요? 맞아요. 그 미래에셋증권 M스탁이 11월에 월 방문자 수가 224만 명에 점유율이 19%였거든요. 네. 근데 2위로 밀려난 KB증권 마블은 방문자 수 221만 명에 거의 비슷하네요. 예, 점유율도 뭐 거의 19%에 가까이 뭐 오, 18.6이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3위인 키움증권 영웅문이랑 4위인 삼성증권 엠팝도 지금 되게 가파르게 따라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되게 치열한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방문자 수도 200만 명 넘으니까 되게 많은 그러니까요. 거고. 네. 오, 알겠습니다. 여기도 재밌네요. 재밌죠? 시장이 어려워도 이제 주식 열기는 아직 많이 식지 않은 것 저도 같고요. 하루에 몇 번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묻어놓습니다. 마감이 원래 한 그렇게 두세 번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자꾸 들어가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열기가 아직도 이제 증권 투자 네. 분야 앱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7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도서, 전자도서 분야입니다. 오, 네. 여기 현재 1위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전 또 이제 스타트업 업계도 있으니까 네. 리디나 밀리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요. 그 2023년 11월에 도서, 전자도서 분야의 1위 앱은 놀랍게도 예스24 도서 서점입니다. 오, 원래 네. 이 분야 1위가 리디 맞아요. 오, 리디 네, 맞는데 2023년 초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예스24 그 도서 서점의 11월 기준 월 방문자 수가 125만 명이었고요. 네. 업계 점유율은 23.3%였습니다. 참고로 도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좀 순위대로 말해보면 1위가 방금 말한 예스24 도서 서점, 2위가 리디, 3위가 알라딘, 그리고 4위가 교보문고, 5위가 밀리의 서재입니다. 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리디가 뭐 2위로 밀려났다 요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기가 비즈니스 방점이 이제 더 이상은 그쵸. 도서 전자도서 쪽이 아니라 웹소설 웹툰 쪽에 찍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럼 전자도서 이쪽은 주력 사업이 아닌데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보는 게 맞는 해석일 수도 있다 요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그렇죠. 혹시 이게 저희 예전 모회사였던
이제 팔이 안 오르고 아니죠. 네. 저 공부를 정대한 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 또 이제 순위를 들으니까 제 생각보다도 인터넷 서점들이 많이 건재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네. 그리고 막 사실 서점하면 보통 그래도 교보문고가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쵸, 했는데 예스24가 인터넷 서점 업계에서는 1위다. 이런 네.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이제 8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리워드 분야입니다. 네. 원래 여기 이 분야의 1위 앱은 오락이라는 만보기 앱이었는데요. 네. 2023년 8월에 순위가 바뀌면서 발로소득이라는 앱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오, 혹시 네. 이 앱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전엔 들어본 적 없었는데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가 맞아요. 그 발로소득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 2023년 1년 앱 급상승 앱 결산 기사를 맞아요, 쓰다 맞아요. 보니까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그 앱이.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8월에 순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놀라운 게 발로소득이 2023년 2월에 런칭을 해서 오. 5월에 이미 5위권에 진입을 했고 네네.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1위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완전- 신생 앱인데 상승세가 어마어마하다. 그니까요. 쭉 올라와가지고 맞습니다. 상위를 지키고 있다. 대단하네요. 네. 여기가 1년도 안 된 앱이잖아요. 근데 네. 방문자 수가 벌써 84만 명이고요. 업계 점유율은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회원 수만 따지면은 지난 9월에 무려 200만 명 수준이 넘었대요. 그 제가 앱을 실제로 써보신 이민재 기자에 따르면 앱 곳곳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숨어 있고 보상이 상당히 그럴싸하대요. 그러니까 네. 뭐 보상이 너무 적으면 이거 언제 모아서 언제 커피 마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좀 열심히 하면 뭔가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이렇게 잘 설계가 돼 있고 그 너무 적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이민재 기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전 좀 신뢰가 가는 게 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군요. 발로소득을 만든 회사에 대해서도 혹시 좀 아시나요? 발로소득을 만든 회사는요. 헥토그룹의 그룹사 중에서 한 곳인 헥토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인데요. 네. 헥토그룹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IT, 금융, 바이오를 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발로소득 개발사인 헥토이노베이션의 본업은 원래는 이제 B2B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 네. 이제 그런 개발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 꽤나 유명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그리고 뭐 로그인 보안 솔루션인 로그인 플러스, 그리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인 간편 결제 매니저, 그리고 뭐 주식 종목 추천하고 매매 가이드 솔루션으로 쓰는 주식 투자 노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서비스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꽤 잘 벌고 계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매출이 2천억 원이 넘고요. 네. 영업이익이 336억 원인 거예요. 엄청 알짜 회사네요. 예, 완전 알짜 회사인데 어. 오, 특이하다. 그니까요. B2B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계신데 발로소득 같은 앱까지 내신 걸 보면 이제 B2C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시는 거. 그쵸. 그렇게 보는 그쵸. 게 좀 메이크센스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 B2B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B2C 영역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 같은 느낌으로 발로소득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오, 네. 되게 신생 앱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9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복지시설 및 서비스 분야입니다. 사실 뭐 조금 아쉬운 얘기인데 이 분야의 앱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굉장히 그 수가 아직은 많다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2023년 11월 복지시설 서비스 분야의 1위 앱은 스마트 장기 요양인데요. 네. 이 앱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수급자분들을 위한 앱입니다. 오, 네네. 원래 이 분야 1위의 앱은 복지로라는 앱이었는데요. 2023년 2월에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필요한 앱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딱.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이제 아쉬운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10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편집 분야입니다. 그 2023년 11월 편집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캡컷입니다. 오, 네. 여기가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편집기인데요. 특히나 10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편집 앱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분야의 1위는
픽스아트라는 앱이었는데요. 네. 2023년 5월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캡컷의 다운로드 수가 무려 1억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국내 MAU는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한 47만 명 정도 되고요. 업계 점유율은 12.5%입니다. 아니 사실 저도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데는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폰으로 편집 앱을 쓰는 걸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 좀 잘 안 됐는데 틱톡에서 만든 게 있었군요. 약간 10대 분들만 좋은 걸 쓰고 있었나. 오늘 아셨으니까 저는 하이리님도 캡컷을 써서 틱토커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쉽고 재밌는 뉴스 틱톡 아이디. 용식님, 저희 최영식 대표가 틱톡 한 3달 정도 하다가 그니까요. 지쳐서 나가 떨어졌거든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한번 칼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뭐 끝까지 해야지 속다라고 말더라고요. 3개월이면 그래도 오래 하셨다고 육아 때문에 너무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애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딸랑이를 흔들면서 틱톡을 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들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예, 도전을 네, 고려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11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 아, 좋아하세요, 네. 혜린님? 저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가본 적밖에 없는데요. 근데 야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업계에서는 되게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엄청난 영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좀 놀란 게 야구 관련 앱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 네. 그 모바일 인덱스에 그래도 통계가 나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문자 수가 있고 좀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앱이 15개가 넘더라고요. 오. 그중에서 상위 앱은 KBO 스탯, U+ 프로야구, 게임원, LG 트윈스 앱 요 정도인데요. 그 2023년 11월 야구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KBO 스탯입니다. 요게 공식 기록 앱이라고 해서 네. 그 막 경기 전, 중, 후반에 선발 분석이랑 프리뷰랑 뭐 교체 가능 선수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승부 예측도 하는 앱이래요. 저는 안 써봐서 몰랐는데 오, 네. 설명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리고 선수들의 실시간 승리 기여도 이런 것도 막 보여준대요. 잔인한 앱인데? 그래서 월 방문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업계 점유율은 18.44%입니다. 원래 1위 앱이 1위 하기 전에 1위 앱은 U+ 프로야구였는데요. 2023년 8월에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 네. 되게 재밌는 앱이 있네요. 네, 저도 이거 네. 설명만 딱 듣고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야구 그냥 보는 것보다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 네.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넓고 앱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12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식음료 판매 분야입니다. 2023년 11월 식음료 판매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오레이즈입니다. 오, 네. 그 원래 이 분야 1위는 컬리였는데요. 2023년 11월에 순위가 막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레이즈가 사실 핫한 건 저도 알고 그쵸, 있었는데요. 저희도 몇 번 다루고. 네, 근데 식음료 판매 분야에서 컬리를 제치고 1위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순위는 모바일 인덱스상 지표를 해석한 거고 뭐 오레이즈의 경영 실적이 뭐 컬리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넘어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레이즈가 정말 파죽지세로 성장을 했다. 요런 지표로는 확실히 볼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로 오레이즈의 11월 MAU가 무려 316만 명, 업종 점유율은 38.31%였습니다. 컬리는 MAU가 308만이고 업종 점유율이 37.41%로 차이는 뭐 근소하죠. 네. 근데 이 두 개의 앱이 비등비등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3위가 팔도감이고 4위가 CJ 더 마켓, 5위가 오아시스 마켓인데 이 1, 2위랑 3, 4, 5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컬리가 못한 건 아니고 그냥 오레이즈가 너무 가파르게 잘 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이커머스 부문은 언제나 치열하고. 그러니까 드라마 외보나 영화 외보나 이커머스 시장이 드라마고 영화인데 외보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13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해외 숙박 부분입니다. 오, 네. 여기가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업종인데요. 2023년 11월 해외 숙박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아고다입니다. 오, 네. 예, 원래 이 분야 1위가 에어비앤비였는데요. 오, 2023년 2월에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 네. 사실 저는 또 이제 스타트업 씬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해외 숙박하면 당연히 에어비앤비 이런 줄만 알았는데요. 그쵸.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저도 지인들한테 여행을
갈 때 뭐 쓰냐고 물어보다 보니까 아고다 같은 해외 OTA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또. 네, 맞습니다. 여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아고다가 11월 MAU가 124만 명, 업종 점유율은 50%가 넘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96만 명 정도 되고 점유율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살펴볼 14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국내 여행 앱인데요. 그 2023년 11월 국내 여행 분야의 1위 앱 이름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기사를 알겠어요. 아, 이런 앱이 있구나. 네.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네. 전국 여러 여행지의 관광 정보를 모아둔 앱입니다. 월 방문자 수는 6만 명, 점유율은 19.85% 정도 되고요. 원래 여기 1위 앱이 여기 이름도 특이해요. 앱 이름이 가보고 싶은 섬이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네. 근데 여기도 2023년에 11월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가보고 싶은 섬은 또 무슨 앱이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오, 네. 약간 전 의외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되게 치열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공공 앱들이 상위권을 그쵸. 다투고 있네요. 또 알겠습니다. 의외지만 또 좋은 소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앱을 안 써봤는데 사용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에 사용성은 방송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15번째 업종은 어디인가요? 바로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2023년 11월 공유 모빌리티 분야의 1위 앱은 바로 지쿠입니다. 원래 이 분야의 1위 앱은 서울 자전거 따릉이였는데요. 네. 예, 여기도 11월에 순위가 확 바뀌었습니다. 따릉이를 이기다니요. 대단하죠. 지쿠가 11월 MAU가 한 48만 명 정도 됐거든요. 점유율은 한 27% 정도 되고요. 그 아웃스탠딩에도 지쿠의 운영사인 지바이크 대표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지바이크가 지난 2022년에 매출이 한 522억 원, 영업이익이 한 83억 원 정도 내면서 네. 상당한 호시적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이랑 포트폴리오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1위와 2위가 뒤바뀐 15개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예 2023년 초입에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 11월에 방금 뒤바뀐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2024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꽤 궁금해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1위가 압도적으로 계속 누르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오레이즈가 그쵸. 컬리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그럼 컬리가 이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좀 활력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지난 한 해 얼마나 가열차게 달리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제가 방금 거론한 1위 앱뿐 아니라 정말 모든 앱의 운영사들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혜리님 사회자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좀 이상해 보였어도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는 그럼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댓글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선풀을 달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선풀 달아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